70년이 다 되어가는 기체이지만 생산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기체입니다. 생산 시점에서는 당시 최첨단 기술이겠지만 현재로 보면 아날로그 기술로만 구성된 기체죠. 정찰도 정해진 정찰 경로에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요. 하지만 U2R 시리즈로 개조되면서 전자장비와 통신장비가 크게 추가됩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전술 항법 장치 등의 전자장비가 탑재되고 기체의 모양도 변경됩니다. 주익 양쪽에 달려있는 부분은 통상적인 보조 연료 탱크가 아니에요. 추가된 전자장비를 탑재하는 기기 전용 포드죠. 당연히 추가 연료 탱크가 아니니 비행 중에 투하도 불가능합니다. 이전엔 화상 정보뿐만 아니라 레이더 및 전자정보 수집까지 가능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U2S형으로 발전되면서 대형 위성 안테나까지 추가되게 됩니다. 당장 R형에서 중량이 초기형 대비 40%나 무거워진 상황에서 엔진이 기존 터보제트에서 터보팬으로 개량되었지만 중량 증가는 큰 문제죠. 하지만 U2의 운영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의 적성구의 영공에서 격추하지 못하는 고고도로 비행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고 하면 지금은 적성구의 영공이 아닌 동맹국이나 공해상에서 비행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데이터의 처리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멀리 있다고 해도 데이터를 정지하는 기술이 증가해왔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미사일과 요격기가 도달하지 못하는 고도에서 돌아다니는 스파이라고 했다면 현재는 공해상에서 세워놓은 아주 높은 정찰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고도라 지구의 굴곡을 감안해도 적성국을 내려다보는 문제가 없을 터이고 원래부터 10,000km 이상을 최대 속도 800km 정도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임무 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12시간 이상 정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의 입장에서는 눈에 까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비행 중인 기체를 격추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글로벌 호크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파방해, 해킹 등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무기나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탈레반이 아닌 중국,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안전한 기체를 운영하기에는 조종사가 직접 운영하는 편이 안전하니까요. 아주 오래된 기체지만 제대로 대체될 기체가 없어서 아직도 운영 중인 것 역시도 맞습니다. 정말 오래된 것도 사실이죠. 계산을 해보면 초도 비행을 시작한 1957년에 27살의 조종사라면 아마 1930년생일 거고 30살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다시 30살의 아들을 낳았다면 조종사의 증손자가 같은 기종을 조종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물론 같은 기체는 아니고 기체 내부와 전자장비까지 거의 모든 부분이 개량되어 완전히 다른 기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찰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경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계 기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내용은 적성국의 상공에서 정찰을 수행하면서도 격추되지 않는 기존의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후계 기종을 찾는 것이었죠. 높은 고도로 안 된다면 빠른 속도죠. 네, 다들 알고 있는 블랙버드 SR-71입니다. 영화 탑건의 컨셉 형태로만 나온 SR-72의 전신이죠. 실제로 SR-71은 상승 고도는 U2에 준하는 25.9km였고 속도는 마 3.3이라는 무지막지한 속도를 가진 항공기였습니다. 특히 이 속도는 3.3이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항 속도로 지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괴랄함에 있습니다. 임무 중에 단 한 번도 격추되지 않았지만 U2보다 늦게 배치돼서 1990년에 전량 퇴역됩니다. 이유는 첫 번째, 돈을 무지막지하게 먹는다. 비싸고 연료도 다른 연료를 써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돈 문제가 많죠. 두 번째, 소련이 실제로 SR-71을 따라가는 미그-25와 미그-31을 실전 배치하게 되었다. 즉, 빠른 속도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시점이 되어버렸죠. 세 번째, 인공위성이 더 싸고 정보 품질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권 내 정찰이 필요했기에 비싸지만 SR-71에 비해서는 우용 비용이 껌값인 U2는 계속 살아남아서 개량된 것이죠. 하지만 기령이 오래되고 임무가 겹치는 RQ-4 글로벌 호크가 실용화되면서 퇴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퇴역을 예정으로 대체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물론 이전에도 RQ-4 글로벌 호크로 대체하면서 퇴역이 예정되어 있긴 했지만
RQ4의 도입 지연으로 인하여 퇴역이 지연된 만큼 이번에도 U2가 완전히 퇴역될 것이라고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이전보다 확실한 후계 기체가 실용화된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고고도에서 장시간 비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유인보다 무인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임무 수행의 품질이 높을 때가 있고 조종사의 돌발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적습니다. 하지만 무인 정찰기보다는 유인 정찰이라는 이점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2040년까지 운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긴 합니다. 정말 100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정찰기가 되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